스태그플레이션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따가 한번 더 풀어드릴게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남으로써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모든 원자재 값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주택 가격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147분. 네, 여기는 또 90명으로 나와 있는데 147분이에요. 이 채팅창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올라가는 걸로 다행이고. 임충현 님이 그렇고요. 예. 뒤에도 쭉 올라갔는데요.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달려라 한이 님도 오셨고, 최태균 님, 예, 주윤발 님, 양파님. 자, 스태그플레이션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오고 있어요. 자, 짙어지는 우크라 전운에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등 원유, 천연가스, 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확실시 보면은 니켈과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상승에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1,000만 배럴에 달하며 이는 세계 수요의 10%를 차지한다. 러시아는 또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유럽연합 EU 국가들은 천연가스 사용량의 38%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는 팔라듐 주요 수출국으로 세계 공급의 45.6%를 책임지며 전 세계 백금의 15.1%, 금의 9.2%도 러시아가 생산된다. 러시아는 지난해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약 4%, 구리 생산량의 3.5%를 각각 차지했다. 러시아는 도대체 안 가진 게 뭐야? 응? 인구도 1억이 넘어요. 러시아가. 땅도 엄청 넓거든요. 근데 뭐 원유부터 해가지고 뭐 무슨 안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세계 패권이 지금은 미국에 있고 유럽 쪽에 돼 있지만 러시아하고 중국 쪽으로 옮겨서 이제 좀 될 수도 있다. 전쟁이 발발하면 흑해 지역에 곡물 수출에 지장이 생기고 공산이 커진다. 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루마니아 등 세대 수출국을 흑해 향후를 통해 밀과 옥수수 등을 하는데, 이게 지금 밀, 옥수수 등이 우리가 먹는 것도 있지만요,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에 쓰입니다. 밀과 옥수수가요. 예. 굉장히 많은 재료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 라면 값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모든 제품의 값이 다 올라간다. 그 상태가 인플레이션 압박 속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군사 충돌까지 하게 되면 세계 경제에 매우 강한 스태그플레이션 바람이 불 것이다. 특히 독일과 영국 등 이미 뭐 공급망이 무너져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히 오시는 이런 분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단기적으로 유럽 지역의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되며 유가 급등 및 주식시장 타격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렇고요. 계속 보고 뒤에 이제 정리돼서 하는 방법들도 알려드릴게요. 오랫동안 시장이 매우 완화적인 유동성 여건이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연준의 대대적인 통화 공급에 더는 기댈 수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세계 각국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했고 최근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자 긴축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런 추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주요 원자재와 식량 자원의 공급이 부족으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게 계속 스태그 뭐 플레이션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저게 뭔데 그러는 거야?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뒤에 쉽게 풀어드릴게요.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상승하면 상반기 세계 경제 성장률이 연간 0.9%로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은 2배 이상 증가해 7.2%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라는 건데, 쉽게 이 기사를 설명드리면요. 물가는 앞으로 계속 오를 겁니다. 예, 그리고 금리도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산이 줄어들고요. 예, 생산이 줄어들고 고용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가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면. 예, 원래는 이제 그렇게 되면 디플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같이 가게 되면요. 화폐는 이제 뭐 쓸 때가 굉장히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굉장히 높이는 일이 생각해져.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던 게 두 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와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을 한번 이제 공부를 시켜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스태그플레이션이 뭔데 참치 전향반이 저렇게 떠드나? 예, 그럼 내 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 앞전에는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은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 자료는 과거 자료입니다. 근데 요 과거에 작성된 요 자료가 현재랑 비교를 하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요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이제 국토정책이라고 해서 2008년도에 나온 자료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예. 스태그플레이션과 주택시장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거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 드릴 거예요. 국제 금융시장 혼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대외 여건의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을 동시에 겪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08년도 8월 4일, 요때 이제 리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국민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주택 등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주택 경기의 침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한 내수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우려가 제기됨.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거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 주택 시장이 겪었던 경험을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을 비롯한 영국, 미국, 일본 등은 1970년대 중반과 80년대 전후 두 차례의 오일 쇼크 등을 겪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 주택시장의 급격한 침체, 주택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경험한 바 있다. 많은 국가에서 경기 침체, 물가 상승과 함께 실질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거시경제의 안정과 국민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막고 가격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도모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딸려 있는 게 주택 거래 비용의 경감, 적정 수준의 주택 투자 유지, 에너지 절약형 주택 산업 육성 등. 요게 이제 첫 페이지에 대략 함축적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원자재 값이 폭등하는 이런 상황이 비슷하게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요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경기 침체로 인한 높은 실업률과 높은 물가 상승률이 공존하는 상태, 혼란이죠, 혼란. 경기 침체로 성장률이 저하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됨. 최근 한국 경제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2008년도에 했던 거죠. 한국 상황은 둘째로 이렇게 넘어가고 뒤에 보면은 이제 뭐 연도별로 쭉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필요하시면 저희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예, 여기서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랬고 과거 이제 영국 그리고 미국, 일본에서 벌어졌던 것들을 한번 또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저는 다 읽어봤거든요. 보면은요, 요게 이제 실질 주택 가격 변동률입니다. 우리 요 밑에 게 중요한데, 요 밑에 게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소비자 물가와 경제 성장률 추이인데, 그래프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보는 이 지금 주택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이 1차 오일 쇼크, 요게 2차 오일 쇼크고, 현재 이게 쭉 지나서 지금 86년 넘어서 아마 한 여기 어디쯤일 것 같거든요. 여기 어디쯤에서 지금 3차 쇼크가 온 거예요. 3차. 3차 쇼크. 요게 1차가 요게 이제 영국인데 1년, 2년, 3년 정도 만에 주택 가격이 고점에서 떨어져 가지고 회복하는 게 보입니다. 3년 정도. 침체가 3년 정도 왔거든요. 크게 떨어진 게. 그리고 나서 주택 가격이 거의 예년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그죠? 쭉 빠졌다가 올라가고 그리고 올라가는 게 한 5년 가까이 올라갔고 또 2차 오일 쇼크가 왔을 때 가격이 쭉 빠졌는데 예전보다는 하방이 많이 경직된 걸 볼 수 있죠. 예전보다는 하방이 경직되고 졸업도 빨리 했어요. 이때는 한 2년 정도 만에 빠졌던 가격이 회복됐습니다. 쭉쭉쭉쭉 이렇게. 자, 다른 나라 한번 더 볼게요.
미국도 보게 되면 실질 주택 가격 변동률이 2차 오일 쇼크가 나오거든요. 여기도 지금 보게 되면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1, 2, 한 2년 정도. 예. 고점이 여기입니다. 고점이 여기에서 쭉 빠졌다가 살짝 반등했다가 더 빠졌다가 치고 올라가는 요 구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5년 정도. 빠지고 회복하는 기간이 있죠. 여기에서 집을 파신 분은 두 번 다시 집을 못 샀겠지. 돈을 모아놓은 게 없다면. 예. 여기에서 파신 분은 그래도 이제 좀 뭐랄까 잘 팔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예. 근데 몇 년 있다 보니까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거죠.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공포의 장이 열린 거잖아요. 이 정도면은 대폭락이 온 거거든요. 공포의 장이 왔을 때 6에서 6이 아니라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진 거니까 기존 6%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진 거면 그냥 단순하게 16%가 폭락한 거잖아요. 예, 단기간에 한 2년 만에 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집을 파신 분은 집을 못 샀겠죠. 예, 계속 기다리다가 더 떨어질 거에 베팅했다가 이제 집을 못 사는 상황이 왔겠죠. 미국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했고 일본은 좀 특이한데 고령화나 뭐 이런 게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하게 가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1차 오일 쇼크 때 주택 가격이 빠졌다가 그게 한 3년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회복세로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2차 오일 쇼크 때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고령화로 쭉 빠진 거고 요게 일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뭔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나 대외 여건에서 이제 원자재 값이나 뭔가 이렇게 그 자국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당분간 주택 가격이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뭐 예전처럼 3, 4년이 될지는 몰라요. 예, 모르는데 충격이 왔을 때는 빠지더라. 예, 빠지더라. 예,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지금이 여기라고 해도 지금이 이 꼭대기에 있다고 해도 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이거는 지수거든요. 지가 변동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73년도에 가지고 있었던 1억과 지금의 1억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그죠? 자, 국내 사례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오일 쇼크 1차가 왔을 때 쭉 빠졌습니다. 고점에서 쭉 미끄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고점 대비 1, 2, 3, 4년, 5년 가까이가 쭉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그리고 또 2차 오일 쇼크 왔을 때도 또 쭉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요 흐름. 그럼 나는 어디에서 집을 사고 어디에서 팔 건지를 봤을 때 요게 이제 단기잖아요. 요게 이제 장기로 길게 보면은 결국은 요렇게 올라가고 이 중간에서 요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여기에서 살 거야? 여기에서 살 거야? 전체적으로 요거를 요렇게 그래프로 따지면은요. 평균 값이 이거는 평균을 매길 수는 없는데 그래도 평균을 매긴다면 여기에 산다면 어디에 사도 저점인 건 똑같잖아요. 그죠? 어디에 사도. 그래서 집은 있어야 되고 이왕에 집이 있을 거면은 좋은 위치에 있고 주택 가격이 만약에라도 또 이렇게 쇼크로 인해서 빠진다면 그거는 적정한 가격대가 오면 무조건 사라. 무조건 사라. 좋은 위치에 있는 집이라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이렇게 뭐 오일 쇼크 1차 오일 쇼크 왔을 때 빠졌다. 2차 오일 쇼크 왔을 때도 빠졌다. 해가지고 시사점 이게 2008년도 자료예요. 2008년도 참고해 주십시오. 현재하고 조금 상황이 똑같진 않지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과거 사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은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거나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라는 거를 본다면 크게 둔화하거나 하락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헤지, 요거는 이제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실물 자산의 선호가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주택 가격은 빠지는 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렇지만 주택 등 부동산은 일반 재화와 달리 고가의 투자 자산 성격을 가진 재화이며 경기 침체에 따른 리스크가 높아지면 주택 구매 및 투자 수요가 위축된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한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분양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주택 수요 위축에 따라 분양 가격 상승은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수요 위축과 건설 비용의 증가로 주택 공급은 감소한다. 요 주택 공급의 감소로 인해서요. 주택 가격이 아까 그래프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에서 빠질 때 쭉 빠져요. 그러면은 예년대로 이렇게 공급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갑자기 공급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죠. 예, 공급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하방이 찍히면 공급 없이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신호가 이렇게 나오면 그때서야 건설사들이 분양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다시 이렇게 평행을 그리고 뭔가 대외 충격이 오면은 이렇게 떨어지고 다시 또 공급이 줄고 하면서 기존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한편 원자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금년 하반기 뭐 이제 2008년도 하반기 스태그플레이션 진행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주택 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음. 그러나 경제 성장 둔화 및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 구매력 감소와 기대 심리의 약화로 주택 수요가 위축되고 거래가 침체될 우려. 이 2008년도 상황이에요.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주택 수요 위축, 거래가 침체. 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한 내수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거고 정부에서 안 좋아하는 현상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거시 경제의 안정과 국민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주택 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막고 가격 안정과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대응책이 요구된다. 주거 이동에 드는 비용의 경감을 통하여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 머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주거 이동에 굉장한 제약을 주는 것들 있죠. 대출, 취득세, 보유세 이런 것들. 적정 수준의 주택 투자를 유지하여 내수 경기의 급격한 침체를 방지하는 한편 주택 공급 기반의 안정을 도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다. 곧 주택 가격이 이렇게 경직돼 있다가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받을 거고, 그 하방 압력으로 인해서 원자재 값 상승과 인건비 상승 모든 비용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공급이 감소할 거다. 공급이 감소한다는 것은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예.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는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원자재 값을 안정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 말인즉슨 주택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한다면 좋은 위치에 있는 집을 사라. 그리고 몇 년 있어 봐라.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뭐 대출, 그리고 취득세 중과, 뭐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또 뭐 투기 과열 지역, 그리고 뭐 보유세, 뭐 종부세 등등 이런 게 다 보유세인데 모든 것이 개편될 확률이 높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그거는 뭐 정권하고 상관이 없어요. 국가 자체적으로 그거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정권이 되든 무조건 바꾸려고 할 거고 그 바꾸는 시기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해서 본격적으로 좀 악영향이 오기 전에 선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